뉴스토마토 보도인데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선 후보 측과 갈등을 빚던 때 이준석 당대표 성상납 의혹 이슈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2021년 말인 것 같아요. 예. 이때 김건희 여사 측이 찾아와서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 주겠다. 타협을 제안해 왔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건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스토마토 측은 김 여사의 이런 시도들이 결국에는 당무 개입 혹은 당무 관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왔던 건 맞는데 그게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의 메신저가 온 게 아니고 당내 이른바 친윤 간에 약간의 이제 그 서로 다른 이른바 파벌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당시 시점에서 보이는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왔다. 다시 말해서 친윤 내부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이제 그런 어떤 시도로 본인은 읽었다. 근데 이제 이준석 그 의원 입장에서 당시에 어쨌든 대표직에서 쫓겨난 이유긴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의 갈등이 최고점을 향해서 치달을 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나름 중간에서 중재 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윤핵관들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그 뭐랄까요, 좀 적대감이랄까 이런 게 제일 적은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 별로 그거 수긍하지 않았다. 이 전말은 요겁니다. 네. 글쎄 그것만 가지고 뭐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단언키는 어려운데 어찌됐든 포괄적으로 이 당시의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러저러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러저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뭐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게 이제 뭐 이를테면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위반이냐.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실은 자연인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입니다. 체리 따봉으로 당대표를 내쫓았잖아요. 그게 더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임명하듯이 앉혔어요.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당무 개입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그렇게 앉힌 비대위원장을 얼마 만에 그만두라 그랬어요. 비서실장을 보내서. 이것도 당무 개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워낙 표적이 돼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뭐 당무 개입 전행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사실은 당무 개입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거론됐던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보도를 보면서 이게 자꾸 본질이 엉뚱한 대로 빗나가거나 약간 가십 비슷하게 되는 게 적절치 않고 진짜 문제의 본질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본질은 윤 대통령이다. 의원님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70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생각이 났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라고 이제 보통 그럴 때 그 대통령이 정말로 노련하게 잘했던 것이 바로 자기 밑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측근들에 대한 이의제의였거든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거를 대통령도 아닌 지금 영부인이 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참 씁쓸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정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 그런데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정권이든 좌든 우든 과연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안 하고 중립적으로 국정 운영만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을걸요. 어떤 식으로든 당무 개입을 하고 실제로 당원이고 당 총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무 개입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정권의 문제는 그 당무 개입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여사와의 어떤 그 공동 보조를 취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 주겠다라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타협을 제안했다 그러는데 놀래는 사람 보셨어요? 놀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아마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의 폭로는 계속해서 더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러다 보면은 의원님 제시하셨듯이 법적인 문제랑 이제 충돌하는 사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 정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렇게 꼭지가 따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덮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더 활짝 열리는 그런 분위기로 나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긴장해야 될 사안인데 뭐 돌을 맞아도 가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정치의 뒷얘기가 이렇게 속속들이 다 까발려지는 이 현상도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의혹들이 그럴수록 나오는데 그 모든 초점이 김건희 여사에게 맞춰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국민들에게 더 이상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는 점 이제 그 부분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기사 내용을 좀 보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 됐던 김진태 강원지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충성 맹세를 했고 이것을 계기로 경선 기회를 얻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대표는 이준석 의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은 이 얘기를 명태균을 통해서 후일담으로 들었는데 지금 뉴스토마토가 당사자인 김진태 지사나 김 여사한테 크로스체크가 안 되니 나 자신을 물고 늘어지는 거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의원은요, 요번에 이 명태균 씨 문제로 스타일을 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얘기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은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준석이 하는 말이 상당히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명태균 씨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준석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는 그 얘기가 아닌 김진태 지사와 관련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사실은 그 공천되는 과정이 참 석연치가 않았어요. 물론 여론조사라면 김진태가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5.18 망언을 이유로 들어서 굳이 컷오프를 시켜놓고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사과하는 전제로 해갖고 다시 경선을 붙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애초에 권력이 원했던 후보와 관련해서는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결국 시민사회 수석으로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충성 맹세라는 말을 이번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충성 맹세를 하는데 대통령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여사에게 했다라는 소문이 너무나 많아요. 그중에 일부는 사실일 거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이 이렇게 팽배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역시 여사와 대통령실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 네. 이준석 의원이 나중에 김진태 지사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했더니 김진태 지사가 대표님도 들었냐라고 이제 반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아유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겠죠. 반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충성 맹세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박을 안 하고 대표님도 알고 있냐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김진태 지사가 컷오프 됐다가 추후에 경선 기회를 얻은 건 맞고 내막을 살펴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황상무 당시에 전 시민사회 수석을 공천했더라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을 잘 한 셈이 된 거죠. 경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러나 당시에 스파다했던 소문은 뭐냐면 대통령이 네. 그 검찰총장 청문회 시절에 김진태 당시 의원한테 청문회에서 많이 당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황상무 공천 쪽으로 기울었다. 근데 그거를 이러저러한 어쨌든 당내에 의견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번복이 됐다. 그리고 오늘 윤상현 의원 인터뷰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거 명태균이 얘기하는 거 사실이 아니고 본인이 윤상현 의원 본인이 대통령한테 이거 경선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해서 김진태하고 대통령이 통화해가지고 바로 잡았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잖아요. 공천 개입이잖아요. 윤상현 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당시에 컷오프 됐다가 다시 경선 기회를 얻은 건 맞고 컷오프 될 때도 뭔가 보이지 않는 외력이 작용했고 다시 경선 기회를 얻을 때도 보이지 않는 외력이 작용했던 건 맞고 당의 일반적인 공천 프로세스 내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때문에 명태균 얘기가 좀 뭐 약간 그 뭐랄까요 가십성으로 부풀려진 측면은 있죠. 뭐 충성맹세하면은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이런 장면이 연상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한다면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윤상현 의원이 그때 컷오프 당했던 김진태 지사가 단식하고 있는 그 장면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께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떠냐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는 이제 김진태 지사가 경선 기회를 얻게 됐다 이런 얘기고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김 여사한테 충성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경선하게 된 건 아니다. 지금 이걸 해명하면서 윤상현 의원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준석 의원이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럼 그런 식의 논리라면 대통령이 개입한 건데 더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상현 의원과 관련해서도 저도 들은 얘기는 참 많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팩트로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지난 그 당대표 경선 때 윤상현 후보가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총선 끝난 후에 상당히 당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또 개혁을 많이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늘었었는데 느닷없이 그 대통령이 몇 사람하고만 밥을 먹는데 그 중심에 윤상현 그리고 김민전, 이뇨한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들은 얘기로 봐서는 윤상현 의원은 상당히 여사 측과도 가깝고 대통령과도 가까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몇몇 포인트가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확인이 안 된 얘기니까 들은 전언이기만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김 여사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앞장서서 그게 아니라고 지금 열변을 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상현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고 근데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고 중견 정치인이라 그러면서도 이런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진실이라는 게 말입니다. 반드시 도착은 해요. 가끔 연착도 하고 얼떨결에 또 문이 열리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렇게 덮다 보면은 지금 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가 덮은 걸 또 까먹고 딴 얘기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 진실이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간에 그 당시 이상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딱 컷오프를 해놓고 다시 기회를 주고 이 과정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왠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몇 년 만에 이게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윤상현 의원도 지금 스타일 구긴 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 또 최저치가 나왔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김 여사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경제, 민생, 물가가 이어졌습니다. 여당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이나 보수층에서도 긍정보다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는 점이 주목이 되는데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들마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앞에 일자가 붙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딱 20%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야말로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의 가장 바닥이 아마 20%가 붕괴되는 걸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내몰려 있다고 보고 제가 세부 지표를 보니까 좀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70대에서 긍정평가가 41%고 60대에서 3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전부 다 20% 미만이고 심지어 40대에서는 6%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60, 70대에서 조금만 더 긍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제는 20%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문제는 윤 대통령이 뭐 하나라도 결자이지 않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도 결자이지 않은 모습이 없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른바 이제 여당 대표하고의 이제 갈등이 그 최고점에 이르렀는데 뭐 야당과의 갈등이나 그로 인해서 그 여야 간의 충돌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그 보수 내부에서 일종의 내분 사태가 일어난 거고 그게 당내에 무슨 의원들이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까지 지금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저는 대통령이 그 문제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대표가 이 상황에서 뭐 대통령과 이러저러한 갈등을 겪으면서 본인이 이제 국민의 민심을 따라가겠다 하고 있지만 아직 미래 권력인 이 한동훈 대표의 노력으로 이 상황이 바뀔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러면 이제 이 정당이나 그 여당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차별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대통령하고 계속 동조화되다가는 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차별할 수밖에 없다. 이 원심력이 훨씬 더 세질 거고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걸 용인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목격했듯이. 그러면 여당 내의 이 갈등이라는 게 지금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야당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등으로 대해서 만만치 않은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게 여당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하는 위험으로 인해서 그런 이슈는 다 가려져 있고 스스로 무너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직무를 정지시켜야 될, 그러니까 직을 파면해야 될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지만 시작은 이렇게 무너지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라든지 결과물을 볼 때 상당히 그 보수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신중하다라는 인상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20%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론조사가 주는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맞아요. 그런데다가 그동안에 대통령의 부정적인 지지도의 이유 중에 김건희 여사가 가장 많았던 적은 제 기억에 그렇게 거의 없었는데 요번에는 그게 가장 컸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은 결심이 선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애틋해하는 상남자 이미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본인이 존경한다고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 자꾸 상기시키는 건가? 그때 왜 그 대선 기간 중에 그러면 내 철을 버리란 말씀. 근데 그 경우하고는 경우가 네. 달라요. 그 당시에 권 여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장인의 문제였죠. 한참 전에 네. 돌아간 장인의 그 좌의 전력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말이 통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권양수 여사가 주는 이미지 자체가 화려하다기보다는 범부형 내조자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먹힐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당무 개입, 선거 개입, 거기다 각종 뭐 과거의 그 자신의 이력서부터 시작해서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나와가지고 보수의 지지자들마저도 여사 문제 그러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그걸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안 바뀌는 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땐 대통령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는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닌 거 상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걱정하는 이 집단과 세력에서는 그걸 상수로 보고 그러면 이제 가장 비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근처에 측근들이겠죠.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서부터 시작해서 당신들 뭐 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머지는 어공이라 하더라도 정치 경험이 없다 그러지만 비서실장 그분은 정치 경험하면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인데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기력함을 그대로 노정시키느냐. 일각에서는 뭐 몸이 불편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이 상황은 정말 묵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이번에는 20%라 그러는데도 그냥 또 이거 자체가 하나의 상례인 것처럼 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선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20%보다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를 나름대로 보정을 한 거 아니야라는 정말 근거 없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오늘 부정평가 이유 1위가 김 여사 문제인데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가 어제 있었는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73%가 그렇다, 20%가 반대한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대외 활동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래서 공개 활동 자제할 거다라고 대통령이 유난 면담에서 말을 했었는데 사흘 만에 모습을 저렇게 드러내는구나 하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영부인으로서 이건 불가피한 외교 역할이지 않냐 이런 반론도 있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참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 상대국 대통령 부부가 방문했는데 우리는 대통령만 나가서 이 응답을 한다.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저는 아마 대통령실의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사항,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한 답변은 단독 일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였고 더 줄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대통령과 함께하는 일정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수행을 하고 특히 이제 외교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수행하겠다. 그러나 지난번에 마포대교처럼 논란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 단독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투표하러 나가는데 대통령 혼자 나갔다. 그것도 이제 뉴스가 됐어요. 그런 일정에 있어서는 가급적 뭐 보이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읽었습니다. 이게 뭐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은 보기도 싫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감정인 건 맞아요. 그러나 또 이게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대통령 부인이 최소한의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그걸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됐다고 봅니다. 대선 중간에 김건희 여사 크게 논란이 되니까 나와서 사과하면서 내조 역할을 그치겠다. 그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관저 안에만 있겠다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했듯이 그런 최소한의 역할 정도로 그치겠지 혹은 그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안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본인 스스로 구설을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초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뭐 부속실도 마침 설치된다고 하니까 최소화해야 된다 정말.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외교 일정 그것도 동부인하는 외교 일정 이외에 지금은 이 국민 여론과 맞서겠다는 게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 공식 활동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공식 활동 자제하니까 이제 덮자 이렇게 안 갈 거예요. 그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식 활동에 있어서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결국 그 검찰도 제대로 수사 못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어떤 공정한 결론이 내려진다라는 평가를 국민들이 하기 전까지 이 논란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여사의 대외 활동을 이제 중단이라는 요구를 한동훈 대표가 했지만 사실 중단을 원하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원해서 요구해서가 아니라 여론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에 그 외국의 국가 원수가 방문을 하고 부인도 같이 왔는데 안 나오신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네.
그러나 이제 사실 그 부인과 함께 폴란드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그 영부인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또 하필이면 시점이 이제 대외 활동 중단하라 그러는데 그 빨간 그런 어떤 행커치프까지 하면서 딱 나오니까 이건 뭐야 그러면 하겠다는 거야라고 또 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영부인이 나서야 될 상황에도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국민들 중에 아니 저런 거는 국가 행사에 당연히 영부인이 나와야 되는데 하도 야당이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정말 나와야 될 그런 그 상황에서도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동정표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딱 그 하필이면은 뭐 돌을 던지더라도 내 갈 길을 가겠다. 뭐 그다음에 그 이미 그 힘들고 지쳐서 하면서 굉장히 여사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대통령의 심정을 그대로 그 보여주고 나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프대더니 나오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그 좀 유감이고요. 사실 그 물론 그 외국에서 부부가 국가 원수가 방문하면은 맞이하는 것도 맞지만 일본에서 그 가장 그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칭찬받는 총리 중에 한 사람인 고이즈미는 물론 본인이 이혼을 해서 그랬지만 혼자서도 다 잘 하기는 했었어요. 그거는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말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사실 그 명태균도 만나고 뭐 청공도 만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사랑으로 남편을 위해서 그중 행동을 중지하는 거 그게 안 될까요? 그 남편을 위해서 당분간 대외 활동을 좀 중단하고 여론의 추이를 볼 필요도 있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사실 재판은 재판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유죄 아니면 무죄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텐데 조금 그러니까 여론이 좀 형성이 되게끔 여지를 두게끔 시간을 그렇죠. 좀 그렇죠. 그리고 벌 필요가 있는 건데. 그동안에 예. 뭐 조작 말은 많았지만 참 안 됐다. 이 정치판과 연예계에서 이거 동정표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전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명품백 논란 직후에 한동안 어떤 장소에도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전례도 있고요. 또 외교상의 결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그 영국 여왕 조문을 안 가기도 했고 앙코르와트 당시에 G20 정상들 다 방문하는데 안 가기도 했어요. 때문에 당시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굳이 이게 외교상의 의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걸 내세울 이유는 없다. 지금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죠. 정무적 고려를 하면 당분간은 안 나타나야 돼요. 국민들이 보기 싫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지탄을 받는데 보란 듯이 나오는 듯한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뭐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근데 대외 활동을 자제하더라도 국민들 인식 속에 지금 이렇게 여론이 몰아치니까 이 폭풍이 지나고 뭔가 잠잠해지면 또 다시 원래대로 활동할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이 그렇게 의구심을 갖도록 그동안 그러니까요. 해왔죠. 예. 왜냐하면 막 여론이 빗발치면 안 나오고 총선 때도 나타나지 않다가 또 갑자기 막 마포대교에서 막 이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식이 생겨난 것인데요. 이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고정 변수가 아니에요. 요동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죄스러워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마땅히 나가야 될 그러한 그 영부인의 행사에도 스스로가 이렇게 그 자제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다가 이제 야당도 그 항상 보면 선을 넘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민께 신뢰를 잃었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정무적인 감각까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이세요. 그 오늘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그 김 여사 관련해서 3대 요구를 만약에 대통령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지지율 안 오를 거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지지율이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 지지율이 갑자기 그렇게 올라가겠어요? 여태까지 내려간 지지율이. 그러나 그래도 특별감찰관을 그렇게 안 하더니 문재인 정권 때는 안 했는데 그걸 하는구나. 이제는 여사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구나. 대통령도. 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빌드업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당장 지지율, 눈앞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안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선거가 몇 년 남았으면은 그동안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이제 감찰관과 관련해서도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한데 이게 이상하게 기싸움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뭐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다가 심지어는 오물풍선이 지금 대통령실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렇게 집안 싸움을 적전 분열하듯이 그런 모습 자체도 안 좋은데다가 이걸 가지고선 지금 대통령이 하나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모습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 의원님 10%대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뀔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이거 이미 이제 근원적 신뢰랄까요? 이런 게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때문에 이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런데다가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이슈니 이런 거 말고 지금 국정 운영이 사실은 이게 완전 표류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지금 반도체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주요한 근간인데 반도체 실적이 부진한 데다가 이 경쟁력의 여러 가지 뭐랄까요? 제한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구조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대로 주저앉았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개미들이 계속 사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내지는 이런 경제 상황을 타개할 만한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의심하고 있어요. 내지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일부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벌어진 보수 내부의 이제 집안 싸움 저런 거는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약간 뭐 친이 친박해가지고 충돌했는데 그때는 이제 미래 권력이었던 박근혜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권력의 이전 투구 양상은 처음 보는 거예요. 아마 보수 정권 내부에서도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보수가 내부에 이 내전이 셉니다. 예전에 YS 이회창 이때도 세게 충돌했었고. 근데 이렇게 뭐랄까요. 한마디로 좀 너저분하달까. 얘기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인데 저는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총체적 난국이다.